개혁신당 내용 사태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초로 뉴스토마토 기자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대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제가 또 붙였네요. 네, 제가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가 나와봐야 재판이 됩니다. 그 재판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은 또 법률가들이 허은하 대표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네. 실체적인 진실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확실히 네. 있고요. 너무 이사 가느라 바쁘셔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이번에 즉시 항고 때는 예.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좀 드리고 그분도 판사님도 아마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네. 결과가 다를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하. 그 당대표실은 지금 나온 거죠? 네,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영등포 제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 개인 계시면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하고 연락도 좀 했습니까? 그 후로 연락 온 적이 있나요? 이준석 의원은 언제부턴가 제 전화기를 그냥 차단한 것 같아요. 네. 아예 차단을 차단한 것 차단을, 같아요. 예. 네. 10월인가 여튼 전화 통화 계속 안 돼 제가 찾아가서 뵀었었고 이번에도 12월 16일 김철근 그 전 사무총장을 제가 해임하고 나서도 네.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찾아갔었던 거고 천하람 원내대표랑은 뭐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계속 봤었고 네. 그리고 기존에 또 연락이 안 되다가 기각 나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딱 써서 천하람이 포용하고 화합하라 이런 얘기 썼어요. 3분인가 5분 있다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저는 모든 연락을 어차피 천하용인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받았었고 받아서 저희가 월요일에 봤었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쇼를 하기 위해서 나를 봤던 건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방 뺀 것도 그날 금요일에 바로 뺐는데 그날도 방 빼라 기사 냈죠. 그 다음 날인가요? 제가 잠적이 됐다. 뭐 직인을 잠적인데 방송은 나오셨어요. 저 잠적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방송이 또 이 잠적이 이게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연락도 되고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잠적. 뭐 네. 어디론가 떠난 이게 무슨 것처럼 잠적입니까? 실제로 잠적하신 거는 아니죠. 그런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저를 조금 연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만나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시간을 우리 보자라고 했거든요. 제가. 네. 왜냐하면 뭐 인수인계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직책은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 당이 좀 더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대응으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전날 천하람 원내대표가 보고 싶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그럼 와라 했던 거예요. 연락 계속 하셨네요. 계속보단 여튼 했었습니다. 최소한, 근데 네. 그날 만나기로 할 때 요청을 했던 게 비공개였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기자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바꾸자 아니면 좀 이따 보자. 라고 했어요. 제가 그날 방송이 계속 있어서 마지막 방송 끝나고 저녁 때 보자라는 예? 얘기를 미리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안 왔다라는 둥. 거짓 내가 막 도망간 기사라고 것처럼.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 나오고 제가 라디오가 그때 7시인가 끝나서 네. 했던 그 후에 보자까지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정한 것 마냥 내가 먼저 한 건데 그런 게 참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과 저도 한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의 내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언론 파워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을 통해서 진짜 큰 책임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 제가 한두 달은 정말 힘들어서 살이 한 6kg에서 7kg 빠졌어요.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젠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큰 정당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정당. 네, 작은 정당에도 주류와 비주류 예. 그리고 원내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구나.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우려된 제가 너무 말을 아니요. 뭐 이제 우리 지금 요거까지만 본론도 할까요? 못 나갔는데 네. 두 계속 가지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것 고통스러우니까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당원 네. 소환제를 통해서 당 대표를 끌어내린 거예요. 네. 제가 임명직이 아니라 전 선출직이었어요. 50대 50으로 됐던 선출직인데 끌어내렸다라는 이 기록은 앞으로 민주당이든 네. 국민의힘이든
인기 없어지고 또 다른 인기쟁이가 생겨가지고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역사적으로 불행한 후진화가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공정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비리라던가 기본적인 부정부패를 내가 확실하게 밝히겠다. 네. 왜냐하면 제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요거 예. 한번 하나씩 의혹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차철우 기자도 나오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뉴스타파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1억 4천만 원 규모의 비교섭 단체 지원금 사적 유용했다. 이 의혹인데요. 네. 내용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개혁신당 이준석 네. 천하람 의원이 1억 4천만 원 규모의 비교섭 단체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렇죠. 의혹인데요. 지난 12월 말에 개혁신당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9,221만 원을 연구자로 선정된 1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당 싱크탱크로 불리는 개혁연구원 예산으로도 5,500만 원이 네. 지난달 초에 민 컨설팅에 지출됐다는 건데 이 당 정책연구 관련 비용으로 총 1억 4,721만 원이 지급된 건데요. 많이 갔네요. 예, 이를 주도한 인사가 이준석, 천하람 의원 등이라는 겁니다. 특히 민 컨설팅에는 총 6천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요. 네. 민 컨설팅은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 컨설팅 활동으로 유명한 박성민 대표가 있는 곳이죠. 박성민 씨. 예.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뭐 그렇지만 개혁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난달 10일에 개혁연구원에서 5,500만 원이 민 컨설팅으로 지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섭 단체 정책 지원 지급 의뢰 건 자료에서는 14명의 연구자에게 배분됐던 정책 지원금 9,221만 원 중 네. 500만 원이 민 컨설팅에 소속된 조기동 조기동 전략실장 씨한테 네,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조 실장은 그 당시에 제3당의 제도적 안착 사례 시사점이란 연구명의 용역 과제를 수행했고요. 이 밖에 또 연금 관련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가 개혁신당의 연금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른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문제는 개혁연구원에서 민컨설팅에 지급된 5,500만 원이 공개 입찰 공지와 허은하 대표의 승인 없이 지출됐다는 대표 의혹이 승인 없이 또 그렇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갔다 이게 뭐 문제로 보이는데 자 6천만 원 민컨설팅 여기 박성민하고 조기동한테 총 6천만 원 이상을 줬는데 네.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 반론이나 해명을 좀 들어봤습니까? 취재 당시에는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었고요. 사용 금액 간에서도 직접 들은 건 아직까지 없고요. 근데 이후에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준석 의원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네, 허은하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좀 해명을 했고 당시 이준석 의원실에서 허은하 대표가 직인이 없어도 이 관련상의 집행 가능한 부분을 좀 강조를 계속했습니다. 직인 없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 예. 그래서 차후에 최고의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예. 최고위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보고를 못했다고. 보고도 안 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못했다 안 했다 이게 말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자 대표님 계시니까 직인 없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지 또 경제력 입찰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규가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요.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이거 5,500이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민컨설팅. 정말로 제가 느낀 점이 1%의 진실을 가지고 99%의 거짓말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1% 진실도 있긴 합니까? 네, 진실도 진실은 있기는 하죠. 뭐죠? 예를 들면 이거 통장이 2개예요. 통장이 2개입니다. 당의 통장이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연구원 통장이 있습니다. 아하. 당의 통장에서 나간 게 9천만 원 그 보조금 연구 14명 했다라는 거. 9,221. 네. 네, 그거고 연구원 통장으로 나간 게 5,500만 원 5,500 민 컨설팅으로 이고. 나간 겁니다. 어허. 이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공개 입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의 그 이사장이죠,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절차고 대표니까. 당원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켰죠. 안 지켰죠. 예, 그리고 9,200만 원 요 부분은 이 부분도 당의 보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너도 도장 찍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반대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 주면서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횡령해라 아니면 너 뭐 비리 저질러라 이러고 나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제가 뭔가를 알고 나서 함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14명 그 우리 통장에서 나갔던 보조금을 갖고 했던 14명을 저는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9,200만 원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이다라고 아하.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14명 중에 4명을 이준석 의원이 연구한 건데 네. 그 4명 중에 2명이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평론가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분이 네. 그 평론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 거고 한 분이 또 평론가시잖아요. 조기동 씨하고 예. 이종훈 씨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보도됐으니까요. 예. 반 50%가 평론을 위한 분이고 두 분은 이름을 이제 찾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공간 활용 데이터 센터 해외 사례 분석. 이것을 정치 평론가가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뭐 알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보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섞어놓고 네.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대표님 근데 그 박성민의 민 컨설팅 그건 어떻게 아시는 아는 곳입니까? 업체죠.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5,500이나 쓰고 왜냐하면 있는데. 제가 예. 당 A라는 통장과 B라는 통장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당의 통장은 제가 이번에 가처분하면서 막 봤는데 이상하다. 이 돈이 분명히 뭐지? 컨설팅을 받았는데 기존에 제 것만 봤지 일기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 시절을 못 봤었거든요. 요번에 여러분 없어. 네. 이 돈이 어디서 나간 거지에 대한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찾아내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 연구원 통장 가져와라 하는데 안 돼. 제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 해가지고 여튼 열어본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MIN 컨설팅이 있는 걸 알고 민. 거기 이제 MI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처음엔 이게 MIN? 뭔지는 그게 헷갈리셨겠어요. 민이었는데 그게 예. 민 컨설팅으로 있었던 거죠. 차 기자님. 사실 천하람 의원이 방송에 네. 나와서 이제 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뭐 예. FIG 뭐 이런 거를 좀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5,500만 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사실 네. 이 비용 자체가 작지 않은 비용인데 엄청난 적지 비용이에요. 않죠. 이 5,500만 원이 이렇게 민 컨설팅 좀 집중된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1월 10일에 지출이 됐어요. 네. 5,500만 원이. 아마 500만 원은 VAT겠죠. 근데 이 5천만 원을 했는데 그들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여론조사를 하고 뭐 FGI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기존의 개혁신당에서 여론조사는 갤럽이나 에브리 리서치 그리고 또 AI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리서치 전문 업체로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리서치 전문 업체가 아니라 컨설팅이라던가 선거 전략을 잡아주는 곳에 5천만 원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을까?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비용이 이해하기 1월 어렵다. 10일에 했어요. 그 날짜는 뭐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돈이 나간 아하. 돈이 나간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돈을 또 준다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의심. 근데 그건 아직 안 된 건데 예. 진행 중이든 아니면 결과가 나왔든 네. 그럼 보고해야죠. 아하. 대표한테 보고해야죠. 그렇죠. 예. 1월 10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나요? 천하람 최고위원이 12월을 얘기하던데요. 12월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좀 제가 봤던 것 그래도 계속 최고위는 있었고요. 네. 저희가 비공개 최고위를 6번 했고 공개 최고위를 3번 하면서 모든 그 최고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뀐 건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보고 없이 승인 없이 경쟁 입찰 없이 저렇게 하고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직 진행형이라서 5천만 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5천만 원 거네? 내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든지. 그 다음에 비용을 더 내지. 그렇죠. 예. 더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결국 지금은 이제 이건 고발 이제 추측이죠. 아니 그러니까 고발하셨는데 횡령 배임으로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임으로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선관위 고발 상황. 선관위에서는 뭐 네. 한두 가지는 지금 볼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저희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 홍보물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네. 홍보물이 예를 들어 뭐 제가 정의당 거를 봤는데 정의당이요. 8페이지를 하는데 12억이 들은 홍보물, 똑같은 홍보물인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4페이지를 하는데 17억 정도 추정이 되는 비용을 썼어요. 많이 들었네요. 그러면은 반만 줄이면 8페이지의 반이잖아요. 예. 그럼 한 6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17억 정도 추정이 된다면 3배 정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계속 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가져다 그거는. 드리고 있는 중이고 네.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증거를 이제 오늘 이제 또 모여서 얘기해서 아마 금주 중에 추가 내용과 그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죄가 이게 배임죄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배임죄는 배신행위를 해가지고 제3자한테 이익이 가도 배임죄가 되고요. 횡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횡령하고 착복하는 게 횡령인데 본인이
해도 문제지만 제3자한테 가도 문제거든요. 법리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행령 배임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선관위나 또 수사기관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네. 진짜 돈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라 이게 세비예요 다. 네, 다 세비잖아요. 국민들이 네. 주신 돈이에요. 국민들이 보조금 일해서 아니었나 이거 정치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연구원에 간 건 그렇죠. 모두 다 100% 보조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써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돈을 이렇게 돌리는 예를 들어 인건비랑 다 합치면은 한 6억 5천 정도. 예. 그러니까 보좌진들과 같이 아. 하는 부분들까지 하면 6억 5천 정도 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후원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이미 쓰고 있고 그런데도 그 안에 당의 보조금까지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번에 명태균 씨 결과 나왔을 때 김영선 전 의원 2,500만 원이었나요? 네. 그런데 5천만 원, 3천만 원 엄청 큰 큰 돈입니다. 돈입니다. 예. 2,500가 기소됐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 마삼중 아니에요. 원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하면요. 중소기업은 30억에서 한 50억짜리 회사예요. 그 회사 해야 인건비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2, 30억 그죠? 그 정도 해야 되는 거고 막 후원금까지 하면 내가 지금 돌리는 돈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국민께 그렇게 세비를 받고 있는 거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언론인들도 그거를 지금 일반 국회의원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어제 얘기하신 거는 또 언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SNS에 이준석 의원의 언론 유착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되게 어려워요. 네. 예, 저도 거기 있었는데 헷갈리는데 가방이 가방이라고 하죠. 하죠. 가방이.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 가방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누구보다도 언론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투명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네.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패널들이라고 의심되는 그 자기와 뭔가 유착이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이런 거래들이 지금 의혹으로 나와서 제가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제보를 엄청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아예 제가 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검증하는 네, 플랫폼. 정치는 게임이 봤습니다. 아니다. 봤습니다. 노 게임 KR. 예, 꼭 오셔가지고 예. 여러분의 그 부정부패라던가 이런 공익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보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뭔가 이게 그 완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완결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것은 좀 완결성이 있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패널과도 연결된 사건이 좀 있었고 기존에 이런 그 또 제보 들어왔던 내용들과 엮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과방위원으로서 답하라.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면요. 그 위원회를 바꿔야 돼요. 네, 이런 바꿔야 연결과 된다. 문제가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니까. 충분히 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저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 예. 기존에 원회에서 활동했던 거랑 다르고. 지금 우리 뉴스토마토가 이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네. CBS 김현정 진행자입니다. 근데 그 카톡에 저 이름도 저는 YTN 진행할 때 뭐 제 이름 나오는 그랬습니다. 것 같은데 뭐 저는 네. 저도 아무 뭐 모르는 좀 몰라요. 네. 상관없습니다. 우리 보도를 지금 하셨는데 우리 차철우 기자가 네. 그 언론하고 특히 CBS 지금 김현정 진행자, 또 이준석 네. 의원 네. 유착 관계 그리고 기사가 우리하고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몇 개 없기도 하고요. 네. 요거죠, 요거.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확인을 해보고 이제 기사가 네. 올라오는 게 있나라고 이제 사실 주말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면은 또 기자들이 당직도 하고 또 이제 하면서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온라인 처리를 하는데 네. 기사가 안 올라오고 제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쓴 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것 자체도 좀 이제 이준석 의원 쪽이 좀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잘 다져난 거에 대한 이런 좀 사적 관계, 약간 이런 친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궁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 카톡이 공개됐을 때 제가 이 비공개 처리된 부분이지만 당사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해봤습니까? 네. 아. 해봤는데 실무진이나 사실 이제 뉴스 제작진이랑 친하다고는 하는데
자기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그래서 실제 방송 내용을 보니까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정 앵커로부터 좀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받았고 김현정 뉴스쇼 제작진은 좀 우연의 일치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실무자가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네.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YTN 진행할 때 그날 장예찬 뭐 그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지시를 받고 얘기 질문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분이 있으면은 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출연했을 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싶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럴 수는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돌리자 이렇게 네. 하면 대부분은 밭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견 우리의 네. 지지율이 이 정도 올라왔어 하고 이렇게 돌릴 수는 있잖아요. 서로 네. 카톡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죠. 저도 허나 우리 카톡으로 대표님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근데 남이 나왔을 때 본인이 알고 남이 나오는 데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죠. 혹시 좀 더 강력한 증거도 갖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제 성격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공개하는 거에도 네. 신중한 확인을 할 확인하고 것이다. 또 확인하고 검증이 그럼 어느 정도 좀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까?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아.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좀 네. 내가 근데 저는 CBS나 이 진행자와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하, 예, 저도 예, 예.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의 문제점을 그렇죠. 지적하는 예. 거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한다면 이건 아주 문제가 있는 거다. 자기 거나 해라. 네. 예, 남까지 이렇게 자꾸 저를 당해봐서 이 가짜 뉴스와 그렇게 하면서 나락으로 보내는 걸 당해봤기 때문에 과방위원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안 된다. 제가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지금 대표님께서 이준석 의원하고 공개 토론 이제 주장을 하고 네, 계시는데 맞습니다. 뭐 아직 응답은 없는 것 같고요. 뭐 2대2 얘기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토론하고 싶은 겁니까? 가장 제가 이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네. 했는데 절차적인 것 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당대표였고 선출직이었는데 비선출된 사람들이 막 억지로 끌어내리는 거 보면서 이 물분을 토하면서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걸 제기하면서 나온 건데 맞습니다. 거기보다 더 심한 거.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우리 대표님이 당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피해자가 된 예.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뭐 부정부패나 비리의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네. 토론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거의 토론 기피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토론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러니까요. 무한하게 만들잖아요, 상대를. 근데 본인이 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토론하자고 외부에 말하는 이준석이라는 분은 그저 토론은 선동형이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신의 어떤 의혹을 좀 밝힐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더 이상은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 그러니까 그분의 입으로 네. 분명히 이 민주사의 필수적인 방식이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나락 보내지 말고 제 앞에서 얘기해라. 같이 하자. 응. 자신 있으면 내 앞에서 얘기하라. 부정선거 토론하자고 뭐 그렇게 딴 데 부정선거 그러니까 저쪽에도 하고 뭐 저쪽에도 하고 그러던데 나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본인이 얼마나 당당한지. 당 관련돼서 말을 얼마나 좀 잘합니까 이준석 의원이. 토론의 왕이잖아요. 저는 차 기사님. 네. 그거 인정합니까? 그 말하는 거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뭐 의원 하기 전에도 좀 응원을 했습니다. 말도 네. 잘하고 좀 돌파력이나 이런 정책 제안하는 거는 좀 번뜩인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네. 요즘에 가면 갈수록 좀 피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게 좀 생각이 들고 원래는 좀 정치적 승리를 좀 일궈낸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뭐 대선을 갑작스레 출마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있어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토론 스킬은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진실됨이 그러나 이깁니다. 팩트로 제가 말할 안 되면 테니까. 뭐 옆에 한 명 황희도 이사나 신인규 변호사 준비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조대원 최고도 준비돼 있고 조대원 함께 할 수 있어요. 개혁신당 4대4도 최고위원. 좋아. 네, 저는 4대4? 할 테니까 좀 더 이상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너무 이상한 우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나 대표님은 앞으로 이제 좀 계획도 좀 말씀 주시고 정치 계속
정치 하실 계속 거죠? 할 겁니다. 하십시오, 예, 저와 하십시오. 함께 하셔야 하는 됩니다. 예, 팀이 생겼고요. 네. 끝까지 제가 어떤 정치인인지를 보여드리겠다. 말한 것은 지키는 네.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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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